이번 시간에는 두산 동아에서 이제 우리 물리 2 문제집이에요. 두산 동아에 있는 물리 2에서 첫 번째 장이죠. 힘과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다 풀어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죠. 하이탑 부분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문제 1번에 세트 문항인데 문제 1번에 1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직육면체 A가 수평면 위에 놓여 있다. 물체 A 위에 놓인 질량 m은 물체 B에서 수평으로 당겨진 실을 도르래에 걸었고요. 그 끝에 질량 m2에 물체 C를 연직으로 매달았다. 물체 C의 옆면은 A와 접촉되어 있다고 했어요. 접촉되어 있다는 건 뭔 말이죠? 서로 간에 수직항력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접촉한다는 거는 마찰력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매끄러지게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접촉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네. 매끄럽게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는 뭔 말이야?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죠? 하지만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작용하겠죠. 단 실의 질량을 무시하자.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걸리는 장력이 같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은 늘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항상 팽팽하다는 거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g이다. 당연히 g는 9.8m/s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 A를 수평면 위에 고정시킨대요. A를 수평면 위에 고정시킨다는 거는 뭔 말이야? 여기서 조건이 보면 수평면 위에 고정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기준계죠. 기준계를 A로 봐도 무관하다. 기준계, 그러니까 A가 관성계라는 거죠. A가 관성계라는 거예요. 그죠? 관성계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A와 B 사이에 대한 마찰, 정지 마찰 계수가 μ라는 거예요.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보통 어떻게 써요? fs max를 쓰죠. 얘는 뭐랑 비례합니까? 수직항력에 비례하죠. 그때의 계수를 μ라고 나보자 이게. 보통 μ 또는 μs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는 μ라고 놨기 때문에 μ라고 놓고요. 수직항력에 비례하죠. 이걸 할 때 B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m2의 최소값은 얼마냐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물체 B랑 물체 C에 걸리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C를 볼게요. C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잡아당기니까 C에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에 힘이 T만큼 작용하니까 실도 물체 C에 대해 T만큼 잡아당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C라는 물체가 실을 T만큼 작용하니까 이 실도 어떻게 작용한다? 도르래에 T만큼 장력을 작용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팽팽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실이 물체에 T만큼 장력을 작용할 것이니까 반작용으로 물체 B도 실에 T만큼 작용을 해요. 따라서 실이 이 도르래에 T만큼 또 작용을 하겠네. 그지? 근데 어차피 이 도르래는 A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래는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도르래는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도르래에 걸리는 각각의 힘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찰력이라고 그랬어요. A와 B 사이에 대한 마찰력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걸리겠죠. 분명히 M1G로 작용을 하면 수직항력이 N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A가 N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A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A에게 작용하는 힘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A는 관성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걸립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걸린다고 볼게요. 그래야지 이 T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B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T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B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M2G가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장력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T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까? fx
맥스, 즉 최대 정지 마찰력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죠. 뮤의 n. 근데 어차피 n은 뭡니까? m1g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질량 m2는 뭐가 됩니까? g분의 뮤의 m1g니까 약분하니까 최소값은 뭡니까? 뮤 m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2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문제 1에서 문제 1이라는 조건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뭐가 고정되어 있다? 바로 A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하나의 관성계 또는 뭐 기준계로 봐도 무관하다는 거겠죠. 이번에는 A와 B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보다는 거야. 그랬을 때 C가 수평면에서 높이 H인 지점에 있는 순간 B를 붙잡고 있던 손을 뗐다 이거야. 그랬을 때 C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얘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M2에 걸리는 힘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얘는 M2G죠. 그리고 줄이 물체 C를 장력 T만큼 작용할 거예요. 도르래에 걸리는 어차피 두 힘의 크기는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A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줄이 물체 B를 장력 T만큼 작용하겠죠. 그런데 물체 C를 놓는 순간 당연히 가속하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체 C랑 물체 B는 뭐겠죠?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체 C는 Y축, 물체 B는 X축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뭐 A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벡터로 표기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일이 어떤 것이 되냐면 먼저 M1, 물체 M1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체 M1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얘는 분명히 T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요. T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M1의 가속도 A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벡터로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T, 0은 뭡니까? M1의 A1이 둘 다 가속도로 A라고 볼게요. A,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은 X축은 X축끼리 계산하면 T는 M1 A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물체 B는요. M2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M2G 플러스 뭡니까? M2G 여기서는 이렇게 볼게요. 정확히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M2G는 위쪽이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0, 마이너스 M2G 플러스 그죠? 0, T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힘에 의해서 M2의 A2가 돼요. 근데 A2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해 보면 0, T 마이너스 M2G는 0, 마이너스 M2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나오는 방정식은 M2G 마이너스 T는 M2A 이렇게 되겠네요. 위의 식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는 T는 M1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식을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보면 따라서 1번식에다가 2번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T가 삭제가 되겠죠. 따라서 M2G는 M1 플러스 M2 M1 플러스 M2A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두 질량의 합에 M2의 G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A는 분명히 양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초기 위치 마이너스가 되겠죠.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니까.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면 H-2분의 1에 M1 플러스 M2의 M2G T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수평면에 도달한다는 거는 결국에 위치가 0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T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T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 한 번에 씁시다. 선생님이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분의 mg2 t의 제곱 곱하기 m1 플러스 m2분의 1이죠. 이게 h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 t의 제곱은 m2g의 2의 m1 플러스 m2의 h인가요?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뭡니까? 루트의 뭡니까? m2g의 2의 m1 플러스 m2의 h 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문제 3번입니다. 문제 2에서예요. 문제 2라는 거는 뭐냐면 A하고 B가 마찰력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 2라는 거는 A와 B는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A가 고정되어 있었잖아. A가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는 A를 관성계로 봐도 된다는 거였어. 뭐 X축이든 Y축이든. 그런데 이번에는 A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하나 확실한 거는 어디는 움직이지는 않을까? 밑에 지표면이 받쳐주기 때문에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Y축 방향은 분명히 관성계지만 이게 X축 방향으로는 비관성계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좀 이따 표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평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B를 처음에는 A, B, C가 고정되어 있었어. 근데 B를 움직였다는 거, B를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B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A하고 C는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접촉해 있다고 그랬어요. 접촉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A하고 C도 움직여야 돼. 뭐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운동량이 보존이 되냐면 분명히 여기서 기준계를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를 개로 봐야 되는데 어떤 개를 보냐면 A, B, C를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 얘는 외력이 없잖아요. 그죠? 외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내력은 다 소멸이 되죠. 얘는 소멸이 되죠. 소멸.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에서 다 소멸이 되고 A, B, C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A, B, C에서의 내력은 다 소멸되고 얘에 작용하는 외력은 없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죠? 외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됩니까?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총 운동량은.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B를 놨다고 볼게요. 그랬더니 B가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요것의 속도를 V1이라고 놔볼게요. 그렇다면 분명히 A하고 C도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때 속도를 V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 속도를 모르지만 뭐 V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V라고 놔볼게요. 이때 우리가 V1은 안다, V2라고 놔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초기 운동량은 0이 되겠죠. 왜냐면은 A, B, C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다 제로니까. 하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M1이 V1으로 움직였다면 여기서 이제 축의 방향을 이쪽 양수라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V2M 플러스 V2M2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야?
M 여기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V2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V2는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M2분의 M1의 마이너스 V1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힘이 이제 작용을 할 때 볼게요.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먼저 C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어요. 그거를 M2G라고 놔볼게요. 실이 어디에 작용합니까? 물체 C에 작용을 하죠. 그 작용한 장력을 T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실도 분명히 잡아당길 거야. 뭐를? 도르래를 잡아당길 거예요. T를요. 그리고 요 실이 똑같은 힘으로 장력으로 B를 잡아당기니까 이 실 역시도 뭐를? 도르래를 T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건 신경 안 쓸게요. 분명히 얘에 작용하는 요쪽 힘은 예를 들면 여기를 M1, G, 여기를 N'이라고 나올게요. 여기서 N'은 A가 뭐에 작용하는 거야? B에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B도 A에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N'이 작용할 거고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작용합니까? T. 여기서 T가 얘를 작용하겠죠. 그리고 요 A에 또 수직항력의 N'을 작용할게요. 얘는 지표가 어디에 작용한 겁니까? 물체 A에 작용한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차피 N2'은 상쇄될 거예요. 얘랑 얘는 상쇄될 거고, 그죠? 얘랑 얘는 어차피 상쇄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번엔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 그리고 뭐를 우리가 생각을 안 했냐면 A하고 C 사이에 접촉을 했으니까 수직항력이 작용을 할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M1이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A하고 C도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아까 속도가 요만큼 이렇게 나왔으니까 V1의 반대 방향으로 나왔으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분명히 C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C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쪽이겠죠. 이쪽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요게 N이겠죠. 요 N이 뭔 말이야? A가 C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쪽일 거예요. 그렇다면 C가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N, 이쪽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M1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써볼게요. M1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됩니까? 순수하게 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힘을 써볼게요. M2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M2G, 이쪽 방향으로 T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 작용하는 힘, A는 M이죠.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좌표계를 어디로 두느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계는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관성계로 두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X축하고 Y축 둘 다 관성계인 경우를 잡아야 되거든.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얘를 또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A도 분명히 지금 움직여. 근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놔볼게요. 이건 A를 기준계로 본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번에는 뭐를 기준으로 본 거야? 지표를 기준으로 본 거라고 볼게요. XY축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지금 뭐냐면 A는 지금 분명히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야? 얘는
X축 방향으로는 무슨 거예요? 관성계입니까? 비관성계입니까? 비관성이야. 하지만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관성계예요. 지표면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럼 얘는 뭐야? 관성계예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얘 관성계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를 놓고선 푸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A, B, C를 하나의 개로 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근데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이 둘 다 관성계인 경우로 풀어야지만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 A를 기준계라고 한번 봐보자 이게야. 그러니까 A가 Y축 방향으로는 관성계지만 X축 방향은 비관성계지. 근데 A를 고정시켜, 그러니까 A를 좌표축을 고정시켜 놓고 바라보게 됐을 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B가 가속 운동을 한다고 볼게요. X축 방향으로. 그때 A에서 측정한 가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볼까? 알파라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얘는 또 A에서 바라보게 되면 C도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얼마? 알파만큼의 크기로. 단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알파는 0보다 큰 경우겠죠. 크거나 같은 경우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히 표현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뭘로 써볼까?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렇다면은 지표면에서 여기서 알파는 뭐냐면 이거 다시 써줄게. 알파는 어디서 바라본 거야? A에서 A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써볼게. A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지표면에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표면에서는 X축, Y축 둘 다 관성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표면에서 바라보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지표면에서 바라보는 A하고 C의 뭐죠? 가속도를 베타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뭐냐면 지표에서 바라보는 A하고 C의 가속도라고 볼게요. 단 조건은 뭡니까? 0보다 크다는 조건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써줘 볼게요. 요거를 알파는 그래서 조건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알파는 A 기준계에서 A에서 측정한 B의 가속도라고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야겠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왜냐면 0보다 강한 크기니까. 조건 B2는 베타는 지표에서 측정한 A와 C의 가속도의 크기겠죠. 크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요걸 한번 봐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겠죠. 여기서부터 벡터기 때문에 정확히 잘 표현해야 돼.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얘는 지금 X축이야. 오른쪽이 양수라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M1이죠. M1의 가속도 얘는 뭐겠습니까? T, 0은 M1의 가속도가 뭐가 될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표에서 바라봐야 돼. 지표에서 바라본 M1의 가속도는 뭐가 될까요? 알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알파는 A가 A에서 바라본 거야. 그렇다면 지표에서 바라봤다면 분명히 지표에서 A는 물체 A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그렇다면은 벡터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콤마 0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m2죠. 얘는 마이너스 n 콤마 t 마이너스 m2g겠죠. 이렇게 작용한 알짜임이 작용했더니만 가속도 운동이 얘는 왼쪽으로 베타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아래쪽 방향으로 알파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예요. 여기서는 알파는 한번 볼게요. 왜 여기서는 M2가 분명히 M2가 여기서 요거는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얘는 분명히 M2가 집 A 기준계에서 바라봤을 때 M2는 알파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근데 지표에서 바라봐도 알파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겠지. 왜냐면 지표에서 Y축과 A 기준계에서 바라보던 Y축은 둘 다 관성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라고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바꿔서 보면 뭐가 됩니까? 얘는 n-t겠죠. n-t, 0은 m의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베타, 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색을 바꾸면 얘는 결국에 t는 m1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선 두 개가 나오겠죠? 뭐가 됩니까? 수직항력 얘는 m2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n2g 마이너스 t는 m2 미안합니다. m1 알파가 아니라 m2 베타, 이거 m2 베타, m2 알파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또 여기서 나오는 식은 t-n은 m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C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가 이동한 X의 거리는 얼마이며 이때 이동한 방향은 어느 쪽이냐. 일단 A가 이동한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왼쪽이 될 것이니까 그 X만 한번 구해 볼게요. 검정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만큼의 가속도로 C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h라는 높이에서. 그죠? 지금 가속도가 알파예요. 그죠? 그렇다면 h는 2분의 1 그죠? 알파 t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식이 나올 거고요. x는 즉 A가 이동한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X는 얼마가 되냐? 초기 위치를 0이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가속도 운동은 베타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베타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됩니까? 알파분의 2h는 뭐가 됩니까? 베타분의 뭡니까? 베타분 2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따라서 x는 뭡니까? h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에 뭐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 요 알파의 베타의 b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는 거네. 요거를 최종적으로는 뭐로 구해볼까? 파란색으로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짙은 초록색으로. 요거 우리가 요 방정식을 요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보자고. n을 어디다가 대입해 볼까? 요거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t는 뭐가 됩니까? t는 m2 플러스 m의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식하고 또 요 식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오겠다. 그죠?
두 개는 t로 같으니까 뭐가 나와요? m1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m2 플러스 m의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 아, 이제 나온다. 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어요? m1 알파는 넘어가니까 m1 플러스 m2 플러스 m의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가 나오겠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뭐가 나와요? x는 h에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잖아. 알파분의 베타니까 나눠주니까 m1 플러스 m2 플러스 m분의 m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h 주어졌고 질량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상으로 3번이었나요? 그죠? 3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문제 3에서 문제 3번의 조건 그대로 갑니다. A, B 사이에 마찰력 없고 지표면과 A 사이에 마찰력이 없을 때 이번에는 A한테 일정한 힘을 가했어요. 그랬을 때 A를 이동시키면서 B와 C에서 손을 떼어도 이게 중요한 거죠. B, C가 A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요거를 좀 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F는 적어도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A에 대해서 B, C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 말은 뭔 말인지 볼게요. A를 기준계로 보자 이게야. 그렇다면은 요쪽 방향으로도 뭐예요? 요거를 알파라는 가속도라고 보고 요쪽 방향으로 알파라는 가속도가 둘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파라는 가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알파는 뭐를 기준으로 본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A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접촉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둘 다 베타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였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B는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지표에서 바라보면 베타 플러스 알파이겠죠. 근데 알파가 0이니까 베타의 가속도로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다 뭐가 될 거야?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먼저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T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T는 M1 결국에 베타로 움직일 것이고요. M2는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겠네. 여기로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것이고 얘는 M2G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식이 나오죠. N은 M2 베타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T는 M2G랑 같아야겠네요. 마지막으로 M이 있죠.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힘 F, 수직항력 N,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T가 작용하겠죠. 따라서 F-N 플러스 T는 뭐가 됩니까? M의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두 식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베타는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M1분의 M2G네, 그지? M1분의 M2G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얘랑 두 개 더해보면 뭐가 됩니까? F-T는 뭐가 됩니까? M2 플러스 M의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F니까 F는 T 플러스 M2 플러스 M의 베타일 거예요. 근데 T가 지금 M1 베타잖아, 그지? M1 베타니까 이렇게 M1 베타니까요.
M1 플러스 M2 플러스 M의 베타일 것이고, 따라서 베타는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M1분의 M2의 M1 플러스 M2 플러스 M의 G, 이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보단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뭐 이상이기만 하면 돼. 그쵸?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F가 요거 이상이기만 하면은 BC는 A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4에서예요. 똑같은 동일 조건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중요한 거야. 물체 A가 얻는 오른쪽의 가속도. 이게 뭔 말이야? A가 얻는 오른쪽의 가속도를 A라고 봤다는 거는 여기서 기준계는 뭡니까? 지표예요. 그리고 C가 얻는 아래 방향의 가속도를 B라고 놨어요. 이것도 기준계는 얼마예요? 지표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표로 한번 잠깐 이걸 나타내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할 때는 칸이 좁아서 나타내지 않았는데 봅시다. 기준계를 오른쪽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A 기준계 그리고 지표 기준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표로 나타내 보면 좀 편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계, 그리고 우리가 좌표계를 잡죠. 기준계를 잡고 항상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기준계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X축은 뭡니까? A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비관성이야. 하지만 Y축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관성이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고 푸세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근데 지표면에서는 둘 다 관성이죠. 중요한 거는 운동방정식은 뭐에서만 보존된다? 관성에서만 보존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관성에서만 보존이 돼요. 요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에다가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오른쪽으로 A가 가속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C도 오른쪽으로 가속하겠다. 그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지금 지표에서 바라본 거예요. M2가 아래쪽 방향으로 B만큼 가속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B는 여기서 중요한 거죠. B만큼의 가속 운동을 할 거야. 여기서 기준은 뭡니까? 어디서? A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B만큼 똑같이 움직이겠죠. 왜냐면 A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는 항상 접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C하고 B는 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야 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얘는 어디에서? X축, 즉 지표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속도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B가 되겠죠. 더 빨라야겠지. 즉 여기서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지표겠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다 지표에서 바라보는 걸로 해야 되니까 방정식이 나오죠. 어떤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1 뭐만 작용합니까? T가 작용하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운동 방정식은 T는 M1의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죠? M2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수직항력이 여기 수평 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것이고 아래 방향으로는 M2G, 위 방향으로는 T가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 나오죠. 뭡니까? N은 M2의 A가 되고요. M2G-T는 뭐가 됩니까? 아래 방향이니까 M2B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M은 이쪽이 T고 이쪽이 얼마입니까? F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쪽도 n이 작용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f-t 플러스 n은 m의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뭔가 지금 선생님이 이게 여기서 푼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운동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5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문제 5에서 실제로 물체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F는 적어도 얼마의 힘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5번에서의 조건이 바로 이거였죠. A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C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B만큼 움직였을 때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위에서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죠? 이러한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요거를 결국에 풀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풀었을 때 A가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 움직인다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가속도 A가 0보다 큰 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 식을 이제 선생님이 미리 풀었어요. 워낙 이게 좀 식이 복잡해서 선생님이 미리 풀었으니까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보면은 f-t는 이러한 식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식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식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먼저 요 f-t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왜냐면 t라는 게 이 위에 보면 알겠지만 t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얘가 나오거든요. 요 위에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우변으로 넘겨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선생님이 요거를 뭐에 대해서 풀었냐면, B에 대해서 풀었어요. B에 대해서 쭉 풀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을 우리가 궁금한 건 A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 요게 B가 나오죠. 요 B를, 얘를 뭐 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은 A가 뭐보다 큰 것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가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A가 0보다 커야겠네. 따라서 분자가 뭐 하면 돼요? 0보다 크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최소의 F 힘은 바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요거보다 크기만 한다면 뭐라는 거야? A는 오른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뭐 식이 좀 복잡할 뿐인데 요거를 이제 적당히 풀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철수하고 용이가 있대요. 그랬을 때 도르래에 걸쳐진 줄의 양쪽에 매달려 있다. 철수보다 영희가 위쪽에 있답니다. 위쪽에 있는 영희는 그냥 가만히 매달려만 있고요. 철수는 줄을 당겼다고 해요. 그랬을 때 뭐의 가속도? A라는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줄과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장력이 같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르래에 걸리는 힘도 같을 거고요. 그리고 도르래와 축 사이의 마찰력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토크를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토크를. 즉 줄은 도르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또 충분하게 길다. 그러니까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철수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영희의 가속도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둘의 질량이 같다고 놓으니까 그냥 영희의 질량도 m, 철수의 질량도 m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힘을 작용을 해볼게요. 먼저 철수가 중력이 철수를 잡아당기죠. mg라는 힘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철수가 줄을 잡아당기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줄도 철수를 잡아당기죠. 얼마만큼? 장력 T만큼 잡아당긴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줄도 누구를? 영희를 잡아당기겠죠. 얼마만큼? T만큼 잡아당길 거예요. 그리고 영희 역시도 중력이 작용하죠. 얼마? mg만큼 작용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철수는 줄을 당겨서 A의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는데 이 말은 뭔 말? 여기서 A의 가속도는 기준계가 어디예요?
기준계가 어디입니까?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t-mg가 뭐가라는 거야? ma, 즉 a라는 가속도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0이 역시도 어떻게 될까? a라는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철수가 위로 올라오는데 0의 가속도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이겠죠. 위쪽 방향으로 동시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될까? 0이가 도르래에 도달하게 되면 철수가 그 0이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둘 친구들의 예를 들면 높이차가 얼마? 뭐 h0라고 나볼게요. h0라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철수도 가속도 a만큼 움직이는데 0이도 가속도 a만큼 움직인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철수를 만약에 관찰자로 보게 되면 똑같겠죠. 철수가 얘를 관찰자, 즉 기준계로 보게 되면 0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겠죠. 그죠? A에서 A를 이게 왜 나와? A에서 A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온다는 건 뭔 말이야? 그냥 계속 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0이는 H만큼 항상 위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속 운동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절대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다. 절대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항상 위치가 H0만큼 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용수철 K1 이게 지금 자연 길이가 L1인 용수철 A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에 질량 M1인 물체 P1을 달았고요. 그리고 P1의 용수철이 또 K2인 거, 용수철 상수 K2고요. 자연 길이가 L2인 용수철 B의 한쪽 끝을 고정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정시켰다는 거는 잡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끝에 지금 여기가 이제 요까지죠. 요까지는 이제 내가 아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자연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를 각각 x1, x2라고 놨어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늘어난 거야? 바로 중력에 의해서 늘어났겠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각각 늘어난 길이가 x1, x2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P2에 또 힘 F를 연직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P1, P2의 이동 거리를 각각 Y1, Y2라고 했다. 단 조건이 있네요.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용수철 질량을 무시한다라는 건 용수철 양 끝에 용수철에 작용하는 뭐는 같다? 여기선 탄성력이겠죠. 아니면 뭐 장력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탄성력이 같다. 그러니까 양 끝에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같다는 거죠. 우리 앞에 여러 번 문제 풀었는데 장력에서도 줄의 질량이 무시가 되면 장력의 양 끝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그런 원리랑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자연 상태에서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M1, M2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M2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M2에 작용하고요. 또 M1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M2에 작용하는 힘은 먼저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윗방향으로 B가 용수철 B가 작용하는 탄성력을 TB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평형을 이뤘어요. 그죠? 따라서 M2 아래 방향이 양수라고 보면 M2G-TB가 0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M1에도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용수철이 또 작용하겠죠. B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용수철 A가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죠. 즉 M1G 플러스 TB 마이너스 TA가 0을 이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 두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식을 더해주면 TB가 약분이 되고 TA 값이 뭐가 나옵니까? M1 플러스 M2의 중력치 이만큼 걸리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 상태로 늘어난 길이 x1, x2는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으로 마무리 칠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M2G는 TB가 될 거고, 분명히 B, 그러니까 물체 A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B가 얼마만큼 늘어났어? 그쵸, X2만큼 늘어났죠. 즉 K2 X2가 될 거예요. 따라서 X2는 뭐가 나옵니까? K2분의 M2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하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TA는 뭐가 될까요? A라는 용수철이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X1만큼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X1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X1 K1이 되겠죠. 용수철 장수가. 그래서 M1 플러스 M2G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늘어난 길이는 K1분의 M1 플러스 M2G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2번이에요. F에 힘을 가했을 때 P1, P2의 각각의 이동거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P1의 이동거리랑 P2의 이동거리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벽이라고 볼까요? 벽이라는 기준을 보게 되면 P1이라는 물체가 이동했어요. 얼마만큼? Y1만큼 이동했대요. 그죠? 그리고 P2가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Y2만큼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용수철 A가 늘어난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힘 F를 작용했을 때 그럼 얼마가 될까? 최초 중력에 의해서 움직인 게 X1이고요. 그 다음에 벽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P1이 전체적으로 X1 플러스 Y1만큼 갔으니까 용수철 이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용수철 B가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최초 일단은 늘어난 게 자연 상태에서 늘어난 게 X2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용수철 B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될까? P1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P1도 같이 Y1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Y2 빼기 Y1만큼 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길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작용한 탄성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M2입니다. M2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먼저 중력이 걸렸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F라는 힘이 걸렸죠. 그리고 작용하는 B가 작용하는 힘이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평형을 이뤘죠. F로 잡아당겼으니까. 즉 F 플러스 M2G의 크기가 TB의 크기랑 같아야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늘어난 길이니까 X2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B니까 용수철 상수 K2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M1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용수철 B가 잡아당기는 힘 TB가 있을 거고요. 위쪽 방향으로 용수철 TA가 작용할 거예요.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M1G 플러스 TB는 T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뭐를 연립한다는 거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떠한 식이 나올까? F 플러스 M1 플러스 M2G가 결국에 TA가 되겠네. 그죠? 근데 TA의 미안합니다. TA는 뭐가 나왔어요? A가 늘어난 길이는 X1 플러스 Y1의 용수철 상수 K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이러한 식이 하나 나왔고 이러한 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y1, y2 구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검정색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y1을 먼저 구해볼게요. y1은 k1분의 f 플러스 m1 플러스 m2g 빼기 x1이잖아요. 근데 x1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x1이 얘는 k1분의 f가 나올 거예요. 아마 k1분의 f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야 돼? y2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y2는 얘는 k2분의 f 플러스 m2g 이렇게 되죠? m2g 빼기 x2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얘는 k2분의 f 플러스 m2g 빼기 x2가 얼마야? x2가 저 위에 1번에서 구한 걸 그대로 해보면 k2분의 m2g네. 그죠? 플러스 y1이 뭐 나옵니까? 아까 구했던 게 k1분의 f 나오네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 없어지네요. 따라서 y2는 k2분의 f 플러스 k1분의 f 이렇게 되니까 f로 묶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k1, k2에 k1 플러스 k2 이렇게 되겠다. 그죠? 뭐 이거 k1 플러스 k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y1, y2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림과 같이 도르래를 통해서 줄을 잡아당겨 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람을 포함한 바구니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바구니의 총 질량은 얼마라는 거죠? 90kg이고 중력과 속도를 10m/s의 제곱이라고 놨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줄의 질량과 줄과 도르래의 마찰이나 뭐 질량은 무시한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한다는 거죠. 질량을 무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장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장력은 같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력은 여기서는 F가 되겠네요. 먼저 사람과 바구니의 질량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해볼게요. 사람의 질량을 요거를 M이라고 놓고요. 바구니의 질량을 M이라 대문자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려보기 전에 요거를 F라고 놨으니까 사람이 여기 F를 잡아는 여기가 그럼 장력이 어떻게 됐어요? F가 도르래에 그러니까 줄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야? F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F가 되겠죠. 여기도 F, 그러니까 여기도 따라서 F가 되죠. 여기도 뭐가 된다? F가 될 거예요. F, 그죠? 이게 다 F가 돼요. 그리고 따라서 얘가 또 요 크기는 그럼 또 얼마가 될까? 요 도르래는 다 저기 뭐야 돼? 멈춰서 있잖아요.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EF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뭐야? 여기가 또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적당히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또 FF로 뭐 쪼개질 것이고 결국에는 M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EF가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먼저 사람에 작용하는 그리고 뭐에 작용하는 바구니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죠? 지표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먼저 중력이 작용했죠. 사람한테 중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내가 줄에 힘 F를 아래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줄이 나를 어떻게 하죠? 위로 작용하겠죠. 잡아당기겠죠. 저 장력 F가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구니가 지금 날 받치고 있잖아. 그죠?
바구니가 받치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구니는 나에게 수직항력을 작용할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구니를 아래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을 바구니가 위쪽으로 수직항력 N을 작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N이 작용할 것이고, 얘는 또 얼마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바구니 위쪽 방향으로는 얼마? EF만큼 힘이 작용하겠죠.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각각의 운동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보게 되면 F 플러스 N 마이너스 mg죠. 마이너스 mg는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쵸?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도 EF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EF 마이너스 mg 플러스 n인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지표에서 바라보게 되면 두 식을 연립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F n이 수직항력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m 플러스 대문자 m에 g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m 플러스 대문자 m의 가속도 a일 거예요. 그럼 1번에서는 뭐야? 이 사람이 자신을 들어 올린다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뭐겠어요?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3F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F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3분의 9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 300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 최소한 들어 올려진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1인 경우로 한번 풀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속도가 1이라고 나보자 얘기야.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 결국에 3F는 마이너스에 m 플러스 mg에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m에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F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m 플러스 m에 g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 곱하기 90 곱하기 11 이렇게 되니까 30에다가 11 곱하니까 몇 뉴턴이 된다는 거야? 330 뉴턴이 되겠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4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